네, 안녕하십니까.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오늘 배울 교재는 꿈틀 중학국어 2학년 1학기 소설을 배우고 있는 중인데요. 그 중에서 사랑 손님과 어머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교재는 62쪽입니다. 자, 차문단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까지는 이제 오키와 오키 가족, 그리고 사랑 손님이 오키네 집에 오게 된 이유, 그리고 오키와 아저씨가 가까워지게 된 소재, 삶은 계란, 그리고 아저씨와 어머니가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는 모습들을 배웠고요. 그리고 바로 전 문단에서, 자문단에서는 뒷동산에 아저씨와 함께 놀러 갔었고, 놀러 간 와중에 오키가 아빠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 말에 아저씨가 당황했죠. 왜냐하면 오키에게 마음을 들킨 줄 알고 그렇게 오키에게 화를 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 차문단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튿날은 일요일인 고로 나는 어머니와 함께 예배당회를 가려고 차리고 나서 어머니가 옷을 갈아입는 동안 잠깐 사랑에 나가보았습니다. 아저씨가 아직도 성이 났나 하고 가만히 방 안을 들여다보았더니 책상에 앉아서 무엇을 쓰고 있던 아저씨가 내다보면서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저씨가 아직도 성이 났나?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오키가 어린아이죠? 그러니까 아저씨의 심리를 제대로 파악했어요? 못했어요?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저씨에 대한 심리를 제대로 파악 못했어요. 어른들의 심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독자가 추측하고 상상하게 하면서 즐거움을 주는 거죠. 자, 이 예배당이다라는 건 시대적 배경을 나타내는 거죠. 시대적 배경 1930년대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교회당이라고 그러죠. 교회당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웃음을 보고 나는 마음을 놓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갑니다. 63쪽입니다. 자, 아저씨가 지금 성이 풀린 것이 확실하니까요. 아저씨는 나를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훑어보더니 오키 어딜 가노? 저렇게 곱게 차리고. 자, 이 부분 아저씨가 성이 풀린 것이 확실하다. 이것은 오키의 뭐죠? 추측이죠. 아저씨가 화가 났던 건 아니죠. 당황해서 그랬던 거죠. 오키가 오키에게 오키 오늘 어디 가노? 저렇게 곱게 차리고 하고 물었습니다. 엄마하고 예배당에? 하고 물었습니다. 요 앞에 예배당에 가지고 요 앞이라니 이때 안에서 오키하고 부드럽게 부르는 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얼른 안으로 뛰어 들어오면서 뒤돌아보다 보니까 아저씨는 또 얼굴이 빨갛게 성이 났겠지요. 네, 원참. 무슨 일로 요새는 아저씨가 그렇게 성을 잘 내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요 부분은 아저씨가 성을 내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어른들의 그 아저씨의 마음을 제대로 안다? 모른다? 제대로 알지 못한다. 아저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아직 어린이니까. 그러니까 이 얼굴이 빨개지고 성이 난 것처럼 보인 이유는 아저씨가 어머니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머니에 대한 아저씨의 마음이 드러나는 거죠. 자, 계속 갈게요. 예배당에 가서 참배하고 기도하던 중간에 갑자기 난 혹시 아저씨도 예배당에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나서 눈을 뜨고 고개를 들어 남자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거기 아저씨가 와 앉아 있겠지요? 왜 아저씨가 와서 앉아 있었을까요? 어머니를 보기 위해서죠. 그런데 아저씨는 어른이면서도 눈 감고 기도하지 않고 우리 아이들처럼 눈을 번이 뜨고 여기저기 두리번 바라봅니다. 왜? 아저씨가 예배당에 온 이유는 어머니를 보기 위해서죠. 어머니를 보기 위해서다. 보기 위해 예배당을 온 거예요. 나는 얼른 아저씨를 알아보았는데 아저씨는 나를 못 알아보았는지 내가 빙그레 웃어 보여도 웃지도 않고 멀거니 보고만 있겠지요? 그래, 나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흔들었지요. 왜? 반가워서. 반가운 마음의 표현이잖아요. 오키의 마음은 반가움, 성격을, 심리를 간접적으로 제시했죠. 손을 흔들었다는 행동으로요. 그러니까 아저씨는 얼른 고개를 숙이고 말더군요. 왜? 부끄러워서 그런 거죠. 마음을 느낀 것 같아서. 아저씨의 마음은 부끄러움이죠. 그때는
그때 어머니는 내가 팔아드는 것을 깨닫고 두 손으로 나를 붙들고 끌어당기더군요. 나는 어머니 귀에다 입을 대고 저기 아저씨도 왔어 하고 속삭이니까 어머니는 흠칫하면서 내 입을 손으로 막고 막 끌어잡아다가 앞에 앉히고 고개를 누르더군요. 이렇게 행동하는 어머니의 이유는 뭘까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되면 과부가 바람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도 당황한 거죠. 보니까 어머니도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졌더군요. 어머니의 심리도 어떤 거예요? 부끄러움이죠. 그날 예배는 아주 젬병이었어요. 웬일인지 예배가 다 끝날 때까지 어머니는 성이 났다라는 건 어머니의 성이 난 게 아니죠. 부끄러움과 당황한 거죠. 강대만 향하여 앞으로 바라보고 앉았고 이전 모양으로 가끔 나를 내려다보고 웃는 일도 없었어요. 그리고 아저씨를 보려고 남좌석을 바라다 보아도 아저씨도 한 번도 바라다 보아주지 않고 성이 나서 앉아있고 어머니는 나를 보지도 않고 공연히 꽉꽉 잡아당기죠. 왜 모두들 그리 성이 났는지 나는 그만 으아하고 울고 싶었어요. 그러나 바로 멀지 않은 곳에 우리 유치원 선생님이 앉아있는 곳으로 울고 싶은 것을 아주 억지로 참았답니다. 자, 이것은 지금 모두 성이 났다. 이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이 심리는 어른들의 심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거는 어린이 서술자의 한계입니다. 어린이 서술자인 오키의 한계예요. 어린이 서술자의 한계. 자,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감정을 숨기는 모습을 알지 못하는 오키로서는 이것을 알 수 없죠. 중요한 게 여기 하나가 있는데 이거가 뭘까요? 서술자를 어린아이로 설정한 효과. 어린아이는 이해력과 판단력에 한계가 있어서 독자에게 웃음과 재미를 준다. 독자가 숨어있는 내용을 상상하고 추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통속적인 어른들의 사랑. 과부하고 총각하고의 지금 사랑의 이야기잖아요. 이것을 순수하고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어린이 서술자를 설정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 시험 문제 꼭 나오니까요. 이 부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64쪽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부분과 타문단, 지금 우리가 읽은 카문단과 타문단 사이에 생략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당에 갔다 와서 그렇게 이제 엄마가 화난 것처럼 아저씨가 화난 것처럼 느껴져서 오키가 유치원에 갔다가 돌아왔을 때 엄마가 마중 나와 있지 않아서 그때 일이 생각이 났어요. 교회당 때. 그래서 엄마를 골려주기 위해서 벽장 속에 숨습니다. 벽장 속에 숨었다가 깜빡 잠이 들고 그만 집안에서 난리가 난 거죠. 애가 사라졌다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오키를 엄청 찾아다녀요. 그런데 오키가 잠에서 깨어서 일어나 보니까 옥장 안에 숨었던 건 깜빡 잊고 컴컴하니까 놀라서 막 우는 거죠. 그래서 우는 소리 듣고 어머니가 오키를 찾고서 그때 어머니가 서럽게 울죠. 그래서 오키에 대한 사랑을 어머니는 새롭게 느끼면서 새삼 느끼면서 그때 오키 하나면 그만이다 이러면서 울어요. 그래서 결말을 암시하죠. 어떤 결말을 암시하는지 여러분도 한번 함께 찾아보길 바랍니다. 다음 문단 들어갑니다. 이튿날 유치원을 파하고 집으로 오게 된 때 나는 갑자기 어제 벽장 속에 숨었다가 어머니를 몹시 울게 했던 생각이 나서 집으로 돌아가기가 어쩐지 부끄러워졌습니다. 어머니께 뭐예요? 부끄러워졌다라는 소리는 미안하다 이 소리죠. 미안함이죠. 오키의 심리는 미안함. 오늘은 어머니를 좀 기쁘게 해드려야 할 텐데 무엇을 갖다 드리면 기뻐할까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자 문득 유치원 안에 선생님이 책상 위에 놓여있던 꽃병 생각이 났습니다. 그 꽃병에는 나는 이름도 모르나 곱고 빨간 꽃이어 있었습니다. 그 꽃은 개나리도 아니고 진달래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꽃은 나도 잘 알고 또 그런 꽃은 벌써 피었다가 져버린 후였습니다. 무슨 서양꽃이려니 하고 나는 생각하였습니다. 나는 우리 어머니가 꽃을 사랑하는 줄 잘 압니다. 그래서 그 꽃을 갖다가 드리면 어머니가 몹시 기뻐하려니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도로 유치원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침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선생님도 잠깐 어디를 가셨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 나는 그 꽃을 두어 개 얼른 빼들고 다름질 쳐 나왔지요. 자, 꽃을 이제 몰래 갖고 나온 거예요. 집에 오니 어머니는 문간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나를 안고 들어왔습니다. 그 꽃은 어디서 났니? 벚꽃구나 하고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왜요? 꽃을 정당한 방법으로 가져온 게 아니었잖아요. 이걸 엄마 드리려고 유치원에서 가져왔어 하고 말하기 어째 몹시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몰래 가져왔으니까. 응 있고 저 사랑 아저씨가 엄마 갖다 주라고 줘. 이건 뭐예요? 거짓말이잖아요. 이걸로 인해서 어머니의 내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거죠. 심화라는 말이 내적 갈등을 더욱 심각하게 만든다 이런 뜻이에요. 더 깊어지게 만든다 이런 뜻이에요. 하고 불쑥 말했습니다. 그런 거짓말이 어디서 그렇게 툭 튀어나오는지 나도 모르지요. 파운단. 꽃을 들고 냄새를 맡고 있던 어머니는 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몹시 놀란 사람처럼 화다닥 하였습니다. 꽃, 여기서 이제 꽃의 역할. 꽃의 역할. 이건 뭐죠? 꽃은 아저씨가 준 거 아니죠. 오키가 거짓말한 거죠. 어머니의 내적 갈등을 심화시켜요. 내적 갈등 심화. 또 하나는 아저씨가 준 거다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꽃을 소중하게 간직합니다.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아저씨에 대한 어머니의 관심이에요. 어머니의 관심. 자, 그러고는 금시에 금방 어머니 얼굴이 그 꽃보다 더 빨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부끄러운데. 그 꽃을 든 어머니 손가락이 파르르 떠는 것을 나는 보았습니다. 내적 갈등이죠. 어머니는 무슨 무서운 것을 생각하는 듯이 방안을 휘 한번 둘러보시더니 오키야 그런 거 받아오면 안 돼. 왜? 아저씨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간접적인 표현이죠. 하고 말하는 목소리는 몹시 떨렸습니다. 내적 갈등이 심화된 거죠. 나는 꽃을 그렇게도 좋아하는 어머니가 이 꽃을 받고 그처럼 성을 낼 줄을 참으로 뜻밖이었습니다. 알아요? 몰라요? 오키가 왜 이러는지 엄마의 마음은 모르죠. 어머니가 그렇게도 성을 내는 것을 보니까 그 꽃을 내가 가져왔다고 그러지 않고 아저씨가 주더라고 거짓말을 한 것이 참 잘 되었다고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성을 내는 까닭을 나는 모르지만 하여튼 성을 낼 바에는 내게 내는 것보다 아저씨에게 내는 것이 내게는 낫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예요? 오키 한계죠. 어린이 서술자의 한계. 어린이 서술자의 한계. 어머니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재미있는 추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독자한테 알잖아요.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죠? 계속 갑니다. 한참 있더니 어머니는 나를 방 안으로 데리고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65쪽입니다. 데리고 들어와서 오키야 너 이 꽃 이야기 아무 보고도 하지 말아라. 응? 왜? 이것도 뭐야?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거야. 당시 아주 봉건적인 윤리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과부는 재혼하면 안 된다 이런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어머니가 이렇게 오키에게 신신당부하는 거죠. 하고 타일러 주었습니다. 나는 응 하고 대답하면서 고개를 여러 번 까딱까딱했습니다. 어머니가 그 꽃을 곧 내다 버릴 줄 나는 생각했습니다마는 내버리지 않고 꽃병에 꽂아서 풍금 위에 놓아두었습니다. 아마 퍽 여러 밤 자도록 그 꽃은 거기 놓여 있어서 마지막에는 시들었습니다. 그 꽃이 다 시들자 어머니는 가위로 그 대는 잘라내 버리고 꼬마는 찬송가 갈피에 곱게 끼워두었습니다. 자, 뭐예요? 꽃을 소중하게 간직하죠? 꽃을 소중하게 간직하는 이유는 아저씨가 보낸 꽃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간직합니다. 근데 아저씨에 대한 마음이 없었다면 그 꽃을 간직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죠. 버리겠죠. 그러니까 아저씨에 대한 관심이 있죠? 아저씨에 대한 관심이에요. 미안합니다. 아저씨
대한 어머니의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아저씨가 좋다 이런 의미죠. 마음이 이제 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어머니께 꽃을 갖다 주던 날 밤에 나는 또 사랑에 놀러 나가서 아저씨 무릎에 앉아서 그림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아저씨 몸이 흠칫하였습니다. 그러고는 귀를 기울입니다. 나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풍금 소리, 풍금. 풍금은 그동안 닫혀 있었죠? 풍금 소리가 나려면 풍금 뚜껑을 열어야 되는 거죠. 풍금 뚜껑이 열렸다는 것은 아저씨에게 향한 마음이 열렸다. 어머니의 마음이 열렸다는 거죠. 아저씨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이죠. 이제 아저씨에 대해서 마음이 열렸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 풍금 소리는 분명 안방에서 흘러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엄마가 풍금을 타나보다 하고 나는 벌떡 일어나서 안으로 뛰어왔습니다. 안방에는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음력 보름께나 되어서 이제 보름달인 거죠. 밝겠죠. 달이 낫같이 밝은데 은빛 같은 흰 달빛이 방 안 절반 가득히 차 있었습니다. 나는 흰옷을 입은 어머니가 풍금 앞에 앉아 고요히 풍금을 타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때요? 묘사를 해줘, 묘사? 아주 신비한 분위기. 어머니의 아름다운 사랑을 묘사하는 거예요. 나는 나이 6살밖에 안 되었지만은 하여튼 어머니가 풍금을 타시는 것을 보는 것은 오늘이 처음이었습니다. 자, 아버지와의 추억 때문에 그동안 풍금을 타지 않았지만 이제 새로운 사랑 때문에 풍금 뚜껑이 열린 거죠. 어머니는 우리 유치원 선생님보다도 풍금을 더 잘 타시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어머니 곁으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내가 곁에 온 것도 깨닫지 못하는지 그냥 까딱 아니하고 풍금을 탔습니다. 조금 있더니 어머니는 풍금 곡조에 맞추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그렇게도 아름다운 것도 나는 이때껏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참으로 우리 유치원 선생님보다도 목소리가 훨씬 더 곱고 또 노래도 훨씬 더 잘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왜요? 뒤에 한번 볼까요? 그 노래는 마치 은시를 타고 별나라에서 내려오는 노래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왜 이렇게 아름다웠을까요? 엄마가 뭐에 빠졌으니까? 사랑에 빠졌으니까.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에 빠진 어머니의 감정입니다. 마치 별나라에서 내려온 노래처럼 아름다웠다. 마치 모모처럼 직유법이죠. 그러나 얼마 오래지 않아 목소리는 약간 떨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가는게 떨리는 노랫소리. 그에 따라 풍금에 가는 소리도 바르르 떠나듯했습니다. 왜 이렇게 떨릴까요? 왜? 내적 갈등 때문에. 어떤 마음? 하나는 아저씨에 대한 사랑. 이런 마음. 또 하나는 사회적으로 지금 뭐예요? 용납해줘야 하는 거죠. 여성의 개가를 용납해주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예요. 개가 재혼, 개가라는 건 재혼이에요. 재혼을 반대하는 사회적 분위기. 요 두 개 사이에서의 내적 갈등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렇게 갈등하는 것 때문에 풍금 소리가 떨리기 시작하는 거죠. 노래소리는 차차 가늘어지더니 마지막에는 사르르 없어져 버렸습니다. 풍금 소리도 사르르 없어졌습니다. 어머니는 고요히 풍금에서 일어나더니 옆에 서 있는 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다음,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그 다음 순간 어머니는 나를 안고 마루로 나오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없이 그냥 꼭 껴안는 것이었습니다. 달빛을 한박 받은 내 어머니가 몹시도 새하얗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참으로 천사 같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새하얀 두 뺨 위로 쉴 새 없이 두 줄기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는 것을 나는 보았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어머니의 내적 갈등이 심하죠. 내적 갈등이 굉장히 깊어진 거예요. 사랑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죠? 아저씨가 좋긴 하지만 사회적으로 용납해주지 않는 분위기. 오키야. 아니죠. 그것을 보니 나도 갑자기 울고 싶어졌습니다. 어머니 왜 울어? 하고 나도 훌쩍거리면서 물었습니다. 오키야, 응? 한참 동안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참 후에 오키야,
너 하나면 그뿐이다. 이게 뭐죠? 이게 복선이에요. 복선. 오키로 인해서, 오키 때문에 아저씨와의 사랑을 포기하게 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복선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뭐하는 거죠? 암시하는 게 복선입니다. 어머니는 다시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자, 소주제 보시죠. 무슨 사건? 예배당 사건이죠. 예배당 사건과 벽장 사건 이후 어머니는 오키가 준 꽃으로 인해서 아저씨에 대한 사랑을 두고 내적 갈등을 하죠. 자, 계속 갑니다. 하루는 밤에 아저씨 방에 놀다가 졸려서 안방으로 들어오려고 일어서니까 아저씨가 하얀 봉투를 서랍에서 꺼내어 내게 주었습니다. 아, 이거 하얀 봉투 중요한 또 소재죠. 어머니 내적 갈등을 또 고조시키는 거예요. 어머니의 내적 갈등 고조. 오키 이거 갖다가 엄마 드리고 지나간 달 밥값이라고. 응? 나는 그 봉투를 갖다가 어머니에게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그 봉투를 받아들자 갑자기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그 전날 달밤에 마루에 앉았을 때보다도 더 새하얗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자, 어머니 얼굴이 파랗게 질렸대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놀람이죠. 그 다음에 당황한 거죠. 어머니는 이걸 뭘 생각한 거죠? 사랑 고백 편지로 착각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당황한 거죠. 자, 그 봉투를 들고 어쩔 줄 모르는 듯이 어머니 얼굴에는 초조한 빛이 나타났습니다. 나는 그거 지나간 달 밥값이래 하고 말을 하니까 어머니는 갑자기 잠자다 깨어나는 사람처럼 응 하고 놀라더니 또 금시에 배치장 같은 얼굴이 발갛게 물들었습니다. 왜 물들었을까요? 연애 편지다라고 생각했는데, 사랑 고백 편지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니까 부끄러움 때문에 그런 거죠. 너무 앞서 나간 거죠, 어머니가. 봉투 속으로 들어갔던 어머니의 파들파들 떨리는 손가락이 지전 몇 장을 끌고 나왔습니다. 지전. 예전에 이제 쓰던 화폐, 돈. 어머니는 입술에 약간 웃음을 띠면서 후 하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시대적 배경이 되겠죠. 시대적 배경을 나타내는 소재예요. 시대적 배경 일제강점기 1930년 나타내는 거죠. 시대적 배경을 나타내는 거죠. 자, 그러나 그것도 잠시. 다시 어머니는 무엇에 놀랐는지 흠칫하더니 금시 얼굴이 다시 새하얘지고 입술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자, 후하고 한숨을 내신 건 이거는요 안심이죠. 밥값이 맞구나, 그죠? 그런데 다시 얼굴이 새하얘지고 입술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이건 뭐예요? 바르르 떨린 건 뭐예요? 뭔가 있는 거죠. 뭔가 있는 거죠. 다시 놀람과 당황이죠. 긴장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어머니 손을 바라다 보니 거기에는 지전 몇 장 외에 네모로 적은 하얀 종이가 한 장 잡혀있는 거죠. 하얀 종이? 이 하얀 종이 뭐를 상징하는 거겠어요? 사랑 고백 편지죠. 아저씨의 마음을 담은 편지. 밥 잘 먹었습니다 이런 편지일까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저씨의 편지죠. 마음을 담은 편지겠죠. 사랑을 고백하는 편지죠. 어머니의 내적 갈등을 최고조로 이르게 하는 소재입니다. 어머니의 내적 갈등을 최고조로 이르게 하는 소재다. 잘 쓰십시오. 자, 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더니 무슨 결심을 한 듯이 입술을 악물고 그 종이를 차근차근 펴들고 그 안에 쓰인 글을 읽었습니다. 나는 그 안에 무슨 글이 쓰여있는지 알 도리가 없었으나 어머니는 그 글을 읽으면서 금시의 얼굴이 파랬다 밝겠다 하고 그 종이를 든 두 손은 이제는 바들바들이 아니라 와들와들 떨리어서 그 종이가 부석부석 소리를 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글을 읽으면서 이렇게 반응한 거죠.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어떤 마음 때문이냐. 어머니의 심리를 파악할 수 있죠. 어머니는 지금 어때요? 사랑 고백을 받고 혼란스럽죠. 그렇고 두려운 거죠. 왜 두렵냐면 사랑 고백을 받았단 말이죠. 그 당시 사회에서는 과부의 재혼을
반대하는 분위기, 그리고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시대였기 때문에 당연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충격을 받았겠죠. 편지를 받고서 이제 어머니께서 굉장히 이제 최고조에 다다른 거예요. 어머니 내적 갈등이. 다음 페이지 갑니다. 한참 후에 어머니는 그 종이를 아까 모양으로 네모지게 접어서 돈과 함께 봉투에 도로 넣어 반지꼬리에 던졌습니다. 그러고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멀거니 앉아서 전등만 쳐다보는데 어머니 가슴이 불룩불룩합니다. 지금 아주 갈등이 심화됐다 이 소리죠. 나는 어머니가 혹시 병이나 나지 않았나 하고 염려가 되어서 얼른 가서 무릎에 안기면서 엄마 잘까? 하고 말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뭐죠? 배려죠. 키가 아주 어른스러운 모습도 있어요. 이렇게 어머니를 배려해요. 어머니가 배려하는 거죠. 자, 병이나 나지 않았나. 착각한, 이거 오키에 이건 뭐죠? 추측이죠. 병이 난 건 아니죠. 엄마는 내 뺨에 입을 맞추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입술이 어쩌면 그래도 뜨거운지요. 왜요? 부끄러운가? 어떤 사랑의 감정, 그걸 연정이라고 합니다. 사랑의 감정 때문에 이제 굉장히 지금 마음이 당황스러우면서도 굉장히 뜨거운 상태죠. 마치 불에 달군 돌이 볼에 와 닿는 것 같습니다. 불에 달군 돌. 불에 달군 돌은 뭐를 상징하는 거죠? 어머니의 입술. 마치라 그랬으니까 무슨 표현 방법? 직유법. 한참을 자고 나서 잠이 채 깨지 않았으나 어렴풋한 정신으로 옆을 쓸어 보니 어머니가 없었습니다. 자다가 나는 가끔 그러는 버릇이 있어요. 어렴풋한 정신으로 옆을 쓸면 어머니의 보드라운 살이 만져지죠. 그러면 다시 나는 잠이 들어버리곤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자리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나는 갑자기 무서워졌습니다. 자, 요거 보세요. 잠이 채 깨지 않았으나 어렴풋한 정신. 요거 한자성어로 비몽사몽. 잠이 덜 깬 상태. 자, 계속 갑니다. 그래서 잠은 다 달아나고 눈을 번쩍 뜨고 고개를 돌려 살펴보았습니다. 방 안은 불은 안 켰지만 어수프리하게 밝습니다. 뜰로 하나 가득한 달빛이 방 안에까지 희미한 밝음을 던져주는 것이었습니다. 윗목을 보니 우리 아버지의 옷을 넣어두고 어머니가 가끔 꺼내어 쓸어보시는 그 장롱문이 열려있고 그 아래 방바닥엔 흰 옷이 한 무더기 널려 있습니다. 이거 아버지의 옷이겠죠. 아버지의 옷이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옷이 상징하는 것은 아버지에 대한 어머니의 그리움이죠. 그리고 그 옆에는 장롱에 반쯤 기대고 자리옷, 잠옷만 입은 어머니가 주춤하고 앉아서 고개를 위로 쳐들고 눈을 감고 무엇이라고 입술을 소곤소곤 메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자, 이게 내적 갈등이죠. 어머니의 내적 갈등. 아마 기도를 하나보다 하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기어가서 어머니 무릎을 뻐개고 기어 들어갔습니다. 엄마 무얼해? 어머니는 소곤거리기를 그치고 눈을 떠서 나를 한참이나 물끄러미 들여다보십니다. 물끄러미 들여다본다. 내적 갈등이에요. 오키야, 응? 가서 자자. 엄마도 같이 자? 그래, 엄마도 같이 자. 어쩐지 그 목소리가 어째 싸늘하다고 내게 생각되어 있으면 싸늘하다. 왜 싸늘해요? 사랑을 뭐 하는 거죠? 포기한다 이 소리죠. 이걸 암시하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사회에서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 그리고 자칫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 오키의 앞날이 막힐 수도 있으니까. 그래 사랑을 포기하는 거죠. 자, 마음속의 다짐 때문에 싸늘하게 목소리가 느껴졌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계속 넘어갑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옷들을 한 가지씩 들고는 가만히 손바닥으로 쓸어보고는 장롱 안에 넣었습니다. 또 나왔죠. 아버지의 옷. 이것도 어머니의 그리움.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어머니의 그리움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런 행동을 한 이유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으로 아저씨에 대한 연모의 감정을 억누르는 거죠. 연모의 감정을 억누르는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쓸어보고는 장롱에 넣곤 하여 그 옷을 다 넣은 때 장롱문을 닫고 쇠를 채우고 그러고 나서 나를 안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엄마, 우리 기도하고자 하고 나는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나를 밤마다 재워줄 때마다 반드시 기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할 줄 아는 기도는 주기도문 뿐이었습니다. 이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별 붙여두시고요. 그 뜻은 하나도 모르지만 어머니를 따라서 자꾸자꾸 해보아서 지금에는 나도 주기도문을 잘 외웁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어젯밤 잘 때는 어머니가 기도할 것을 잊어버리고 잤던 것이 지금 생각났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왜요? 엄마가 왜 그냥 잤어요? 왜 그냥 잤냐면 어머니가 아저씨 편지 때문에 당황해서 그런 거죠. 뭐 때문에? 편지 때문에. 어젯밤 자리에 들 때 내가 기도할까? 하고 말하고 싶었으나 어머니가 너무 슬픈 빛을 띠고 있는 거로 그만 나도 가만히 아무 소리 없이 잠이 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응, 기도하자 하고 어머니가 고요히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기도해 하고 나는 갑자기 어머니의 기도하는 보드라는 음성이 듣고 싶어져서 말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어머니는 고요히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기도. 이 기도가 하는 역할은 아저씨에 대한 마음을 정리하는, 어머니의 내적 갈등을 또 드러내죠. 아저씨에 대한 감정을 정리하려는 행동입니다. 감정 정리 행동도 들어갑니다. 아이고, 잘못 썼네요. 감정 정리를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내적 갈등을 일으키는 부분입니다.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여기서 말하는 시험 굉장히 중요하죠. 이 시험 뭐죠? 아저씨와의 사랑이죠. 자,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시험에 들지 말게. 계속해서 반복하죠. 내적 갈등의 최고주예요. 내적 갈등의 최고주. 편지 받은 날 밤이에요. 이렇게 어머니는 시험에 들지 말기를 자꾸 되풀이하였습니다. 나도 지금은 맡기지 않고 줄줄 외는 주기도문을 글쎄 어머니가 맡긴다니 참으로 우스운 일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어머니의 내적 갈등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린이 서술자의 한계죠. 어머니의 심리 상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시험에 들지 말게, 시험에 들지 말게 하고 자꾸 되풀이하는 것을 나는 참다 못해서 엄마 내 말 좀 할게 하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고 내가 끝을 마쳤습니다. 어머니는 한참이나 가만히 있다가 오랜 후에야 겨우 아멘 하고 속삭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머니의 그 내적 갈등의 최고조가 드러나는 부분 잘 기억해 두시길 바라고요. 자, 그럼 이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지금까지 배웠던 부분을 한번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부분을 한번 정리해 보면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오늘 배웠던 부분 중에서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 어머니의 무슨 갈등이죠? 어머니의 내적 갈등. 어머니의 내적 갈등을 우리가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내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소재가 있죠? 뭐죠? 오키가 유치원에서 가져온 꽃, 아저씨가 준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아저씨가 준 편지, 하얀 종이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어머니의 내적 갈등을 심화시켰고 어머니가 뭐를 통해서 또 드러났죠? 주기도문 있죠? 또 하나 있죠? 주기도문에서 어머니의 내적 갈등이 심화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내적 갈등이 심화되는 이유는 뭐냐? 어머니의 내적 갈등이 심화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일단 내적 갈등이 두 가지가 있어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두 가지 마음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면 아저씨에 대한 마음이 어머니도 있어요.
아저씨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어머니는 있죠. 하지만 사회에서, 봉건적 사회에서 여성의 개가를, 과부의 개가, 그것은 재혼이죠. 재혼을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시선 때문에 지금 이 두 사이에서 지금 어머니는 내적 갈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옳기는 안다 모른다. 그래서 어린이 서술자의 한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좀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내적 갈등, 어머니가 내적 갈등을 일으키는 소재는 꽃, 하얀 종이, 주기도문, 이게 최고조죠.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 아저씨에 대한 사랑이 있고 봉건적 사회의 시선인데 그 두 가지가 지금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고, 옳기는 그것을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독자인 우리가 추리하고 상상하면서 읽어야 한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부분이요, 이제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절정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음은 절정의 마지막 부분 좀 더 공부하고요, 이제 결말을 향해 치닫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배운 것은 여러분들 꼭 복습해야 되는데요,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지금 동영상을 마치자마자 여러분들은 책을 덮지 마시고 68쪽에 있는 출제 예상 문제 42번까지를 푸는 것이 숙제입니다. 지금 바로 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배운 것을 복습하면서 여러분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알겠죠? 꼭 문제 푸시길 바라면서 오늘 수업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년이여 야망을